우편물을 받아봤더니 봉투 겉면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적혀 있다면 상당히 당혹스럽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우편물을 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이러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LH는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책임 소재는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주 PD와 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편물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LH공사 측의 실수입니다. LH공사 측이 5월에 경기 원흥지구 3단지에 입주하게 될 사람들에게 사전점검 통지서를 보냈는데요. 이 통지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편물 수신자란에 주민번호 13자리가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3월 12일 날 발송됐다고도 적혀 있고요. 이렇게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가 노출된 채로 우편물이 배달되고 또 우편함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주민들은 LH공사 측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신 이 통지서는 저희 뉴스K 취재진 중 한 명의 집으로 날아오는 건데요. 받아봤을 때 이렇게 주민번호가 드러나도 되냐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LH공사는 어떻게 해명합니까? LH공사는 주소를 우체국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우체국 시스템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우편물을 대량 발송하는 거라 주소가 적힌 파일을 우체국으로 넘겼는데 이 파일에는 주민번호가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체국이 파일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주민번호가 나왔다면서 파일을 넘긴 이후에는 어떻게 인쇄됐는지 LH공사가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편 번호하고 이름하고 주소 요것만 찍으면 되는데 네네. 필요 없는 것까지도 이제 인쇄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 확인할 의무가 우체국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책임이 거의 LH 쪽이 그렇죠. 저희가 저기를 좀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좀 못한 거죠. 그 LH 쪽에서는 보내고 난 후에 확인할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우체국에서 인쇄된 걸 갖고 오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게 원래 안 들어가는데 네네. 그 이번에는 어떻게 그 셀까지도 이렇게 인쇄가 된 겁니다. 그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는지 우체국에서. 우체국 측은 넘어온 주소 파일을 그대로 인쇄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쓰는 게 아니라 파일을 저희한테 주긴 줘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는 숨기기로 해서 저희가 못 본 거예요, 걔네한테. 네네. 네,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 개인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가 오늘 사건이 접수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LH 측에서 우체국 측으로 넘어간 주민번호가 100여 건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유출된 개인정보가 10,000건을 넘지 않아 유출 사실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LH공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자부는 앞으로 몇 주 내에 특별 점검에 들어가겠다면서 LH 책임은 무조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LH에서 보내줄 당시에 그게 어떤 방식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건 LH 잘못이죠. 행자부는 또 우체국 측이 통지서를 엑셀 파일 형태로 받았는지 봉투로 받았는지에 따라서 취급 소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문재인 대표의 경제 실패 지적을 들은 청와대가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위기론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그런데 근거로 든 통계가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네, 청와대는 경제 성장률, 취업자 수, 주택 거래량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013년 3.0%였던 경제 성장률이 2014년 3.3%로 2년 연속 상승했다는 게 첫 번째 근거고요. 지난해 취업자 수가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을 두 번째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4년 취업자 수가 2013년에 비해 53만 명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주택 거래량과 코스닥 시장이 각각 2006년,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지난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도 경제가 개선됐다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됐습니다. 네, 오늘 마침 통계청이 2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던데요.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정말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2,519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 6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취업자 수 최고치를 얘기할 때 작년을 근거로 들어서 저도 작년과 올해 통계를 비교해 봤는데요. 2014년 2월 취업자 증감이 83만 5천 명이었지만 올 2월 취업자 증감은 말씀드린 대로 37만 6천 명에 그쳤습니다. 즉 취업자 수 자체는 늘어났지만 취업자 증감은 절반 넘게 감소한 겁니다. 이런 근거를 보면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가 고용률 제고가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고용의 상황은 어떤가요? 2월 고용률은 58.8%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시장의 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과 50대 이상 고령층이 고용률을 끌어올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불안전 취업자 수를 보면 367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이 증가했고요.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19만 3천 명 증가했고 50대는 18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20대 취업자는 4만 4천 명, 30대 취업자는 1만 8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40대 취업자는 4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네, 고용률이 상승하는데 실업률도 같이 상승했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취업자가 늘어나서 고용률이 상승하면 실업률이 하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 대비 0.7% 올랐고요. 실업률은 0.4% 높아졌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경제 활동에 뛰어든 게 고용률과 실업률을 동시에 높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월 실업자 수는 120만 3천 명으로 실업률은 4.6%였는데요.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0.1%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숨은 취업자 수를 포함하는 체감 실업률은 지난 1월 11.0%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악의 수치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올 2월에는 12.5%로 더 높아졌습니다. 최악의 최악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청년 실업률도 11.1%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IMF 직후인 지난 199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청와대의 전망과는 달리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한 가지 소식도 알아보죠. 환경단체가 오늘 신원섭 산림청장을 고발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환경단체가 직무유기 혐의로 신원섭 청장을 고발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이 활강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리왕산 복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림청이 2018년까지 가리왕산 복원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입장만 고수하면서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환경단체가 산림청장을 고발하게 된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